여러분, 냉장고라는 공간은 참 묘합니다. 단순히 음식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그 집안의 시간과 정성이 고스란히 얼어붙어 있는 저장고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특히 우리 어머님들에게 냉장고는 자식들 입에 들어갈 귀한 것들을 쟁여두는 보물창고이자 때로는 당신의 사랑이 거절당한 흔적을 마주해야 하는 서글픈 거울이 되기도 하죠. 오늘 저에게 도착한 사연은 대한민국 60대 어머니라면 누구나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릴 만한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어느 순간 그 사랑이 아이들에게는 짐이나 숙제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그 참담함. 경기도 분당에 사시는 67세 박명자 님께서 보내주신 아주 길고도 아픈 고백입니다. 아들네 냉동실 문을 열었다가 그만 주저앉고 말았다는 명자 님의 그날 하루를 제가 대신 명자 씨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일주일 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며느리와 함께 일주일 정도 해외여행을 다녀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모처럼의 휴가라며 들뜬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문득 텅 비어있을 아들네 집 냉장고가 걱정되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듯 배달 음식이나 시켜 먹고 인스턴트로 때울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넌지시 여행 간 사이에 내가 가서 청소도 좀 해놓고 반찬도 좀 채워놔 주마 하고 제안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괜찮다고 극구 사양했지만 제가 어차피 나 심심해서 그렇다. 소일거리 뺏지 말라며 고집을 피우자 마지못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소풍 가는 아이처럼, 아니 첫사랑을 만나러 가는 소녀처럼 가슴이 뛰었습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자식 입에 들어갈 반찬을 만드는 일은 저에게 여전히 가장 큰 기쁨이자 삶의 이유였으니까요. 저는 시장에 가서 가장 싱싱한 제철 나물을 사고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게장을 담그기 위해 살아있는 꽃게와 씨름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비린내가 날까봐 칫솔록에 등딱지를 하나하나 닦아내며 이것을 맛있게 먹어줄 아이들의 입을 상상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도져 다리가 저려왔지만 진통제를 2알이나 삼키며 부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배추김치, 파김치, 그리고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멸치볶음까지. 새로 산 반찬통 하나하나가 채워질 때마다 제 마음의 허전함도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넓은 집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이후 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만큼 간절한 건 없었으니까요. 양손 가득 반찬 꾸러미를 들고 아들네 아파트 현관에 섰습니다. 무거운 짐 때문에 손가락 마디마디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길은 경쾌했습니다. 띠리릭 하는 전자음과 함께 육중한 문이 열리고 저는 아들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하지만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저를 맞이한 건 훈훈한 온기가 아니라 서늘한 적막이었습니다. 모델하우스처럼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 먼지 하나 없는 대리석 바닥, 그리고 낯선 디퓨저 향기. 그곳은 제가 알던 꼬질꼬질한 내 새끼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완벽해서 제가 함부로 앉기조차 조심스러운 낯선 타인의 공간 같았습니다. 저는 짐을 식탁에 내려놓고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아들 부부의 웨딩 사진 속에서 그들은 너무나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완벽한 그림 속에 늙고 초라한 제가 끼어들 틈은 없어 보였습니다. 문득 내가 오지랖을 부린 건 아닐까? 그저 청소부나 도우미처럼 몰래 왔다가 사라져야 하는 존재는 아닐까 하는 쓸쓸한 생각이 스쳤지만 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래도 밥은 먹어야 사니까 어미의 정성은 필요할 테니까요. 부엌 한가운데에는 제 키보다 훨씬 큰 최신형 은색 냉장고가 위용을 뽐내며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혼수할 때 제일 좋은 걸로 장만해줬던 그 냉장고였습니다. 저는 가져온 반찬들을 정리해 넣기 위해 조심스럽게 냉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낯선 식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듯한 비싼 소스들, 영어로 쓰인 수입치즈, 탄산수, 그리고 마트에서 파는 포장된 샐러드 팩들. 제가 만든 투박한 반찬 통들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는 좁아 보였습니다. 저는 요리조리 자리를 만들며 겨우 김치통과 반찬들을 밀어 넣었습니다. 마치 얹혀 사는 객식구처럼 구석 자리를 차지한 제 반찬들이 처량해 보였지만 그래도 아들이 이걸 보고 좋아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도 국거리는 좀 쟁여놔야지. 저는 가져온 국거리를 넣기 위해 이번엔 아늑한 냉동실 서랍을 당겼습니다. 냉동실 안은 그야말로 꽉 차 있었습니다. 행사 때 산 듯한 여러 개의 냉동 만두, 피자, 핫도그,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비닐봉지들이 엉켜서 꽝꽝 얼어 있었습니다. 저는 혀를 찼습니다. 몸에 좋지도 않은 인스턴트만 잔뜩 쌓아놓고 사는구나 싶어 정리를 좀 해줘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식품들을 골라내고 뒤죽박죽 섞인 봉지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시려왔지만 엄마의 손길이 닿으면 냉장고도 숨을 쉴 거라 생각하며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냉동실 가장 깊숙한 곳,
성에가 잔뜩 낀 구석에서 묵직하고 거대한 검은 봉지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무엇인가 싶어 꺼내보니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은 그 물체는 낯익은 플라스틱 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붙은 이제는 색이 바래 누렇게 변한 견출지에는 제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5 14 09 파 넣고 끓여 먹어라.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날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2025년 2월. 정확히 1년 전이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아들이 감기에 걸려 고생한다는 말을 듣고 제가 보냈던 그 공국이었습니다. 기억은 선명하게 되감겼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저는 으슬으슬한 몸살 기운을 참아가며 시장 정육점에 가서 제일 비싼 한우 사골과 잡뼈를 샀습니다. 핏물을 빼느라 반나절을 찬물에 손을 담갔고 가스불 위에 들통을 올리고 꼬박 이틀 밤낮을 끓였습니다. 기름을 걷어내느라 잠 한숨 제대로 못 자고 온 집안의 공국 냄새가 배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뼈가 흐물흐물해지고 국물이 우유처럼 뽀얗게 우러날 때까지 제 뼈와 살을 녹여 넣는다는 심정으로 끓였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공국을 식혀서 기름 뜰까봐 면보에 한 번 더 거르고 아들네 냉동실에 들어가기 좋게 네모난 통에 1인분씩 소분해서 얼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스박스에 바리바리 싸서 택배로 보내며 전화했었죠. 아들, 이거 엄마가 신경 써서 고운 거다. 밖에서 사 먹는 거랑 다를 거야. 아침에 바빠도 이거 한 그릇 데워 먹고 나가. 파도 썰어서 같이 넣었다. 그때 아들은 알았어, 엄마. 잘 먹을게. 고마워. 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었습니다. 내 정성이 아들의 살이 되고 피가 되었을 거라고. 뜨끈한 국물 한 모금에 엄마의 사랑을 느끼며 힘을 냈을 거라고. 하지만 제 손에 들린 이 차가운 덩어리는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저만의 착각이었다고. 아들은 단 한 번도 단 한 숟가락도 이 국을 먹지 않았습니다. 뚜껑조차 열어보지 않은 채 택배 상자에서 꺼내자마자 냉동실 구석에 처박아두고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그 차가운 얼음 덩어리를 올려놓고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플라스틱 통 겉면에는 냉동실 냄새가 밴 두꺼운 성에가 끼어 있었고 그 안의 국물은 거무튀튀한 색으로 변해 마치 죽은 짐승의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먹지 않았을까? 맛이 없어서? 냄새가 나서? 아니면 공국을 끓여 먹을 시간조차 없을 만큼 바빠서? 온갖 핑계를 대보며 아들을 이해해보려 했지만 냉동실 앞쪽을 채우고 있는 저 수많은 인스턴트 만두와 피자들이 제 변명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데워 먹기 귀찮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싫었던 겁니다. 엄마가 땀 뻘뻘 흘리며 보낸 그 촌스럽고 무거운 사랑이 그들에게는 그저 처리하기 곤란한 짐 덩어리에 불과했던 겁니다. 어머니, 저희 요즘 집에서 밥 잘 안 해 먹어요. 그냥 사 먹는 게 싸고 편해요. 언젠가 며느리가 스치듯 했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그들은 부족한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셰프가 만든 요리가 배달 오고 마트엔 깨끗하게 손질된 국거리가 널려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제가 보낸 공국은 핏물 빼고 뼈 고아내는 미련한 방식의 사랑은 이제 박물관에나 가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었던 겁니다. 나는 내 뼈를 깎아 보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쓰레기 취급했구나. 1년 동안 이 차가운 냉동실 구석에서 엄마의 마음은 꽝꽝 얼어붙은 채 썩어가고 있었구나. 서러움이 복받쳐 올라왔습니다. 단순히 음식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것 같은 비참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자식에게 무엇 하나 해줄 수 없는, 아니 해줘봤자 귀찮은 집만 되는 늙은이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으니까요.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이 공국을 다시 냉동실에 넣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들 부부가 돌아왔을 때 이걸 보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미안해 할까 봐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비참한 꼴을 들키고 싶지 않은 마지막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싱크대로 가서 공국통의 뚜껑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오래 얼어 있었는지 뚜껑은 본드처럼 딱 붙어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뜨거운 물을 틀어 통을 적셨습니다. 쏴아 쏟아지는 뜨거운 물 아래서 공국통이 눈물을 흘리듯 성에를 녹여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에서도 뜨거운 것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한참을 씨름한 끝에 뚜껑이 폭 하고 열렸습니다. 훅 하고 끼쳐오는 냄새. 1년 묵은 냉장고 냄새와 뒤섞인 묘하게 상해버린 듯한 그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뽀얗던 국물은 수분이 말라 비틀어져 흉물스러운 갈색 젤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으려다 멈췄습니다. 차마 쓰레기 봉투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제 마음이었으니까요.
저는 냄비에 물을 끓이고 그 얼음 덩어리를 넣었습니다. 다시 끓여서 물처럼 만들어서 흘려보내기로 했습니다. 보글보글 공국이 녹으며 끓는 소리가 텅 빈 집에 울려 퍼졌습니다. 1년 전 우리 집 부엌에서 났던 그 소리와 똑같았지만 냄새는 달랐습니다. 구수하고 진했던 사랑의 냄새는 사라지고 시큼하고 쩐내 나는 세월의 냄새만이 진동했습니다. 다 녹은 국물을 저는 싱크대 배수구에 천천히 부었습니다. 콸콸콸. 검은 구멍 속으로 하얀 국물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마치 제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잘 가라. 내 정성아. 잘 가라. 내 짝사랑아. 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빈통을 세제로 닦고 또 닦았습니다.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닦아서 재활용 쓰레기통 깊숙이 숨겼습니다. 마치 완전 범죄를 꿈꾸는 범인처럼 제가 다녀간 흔적 중 슬픈 것들은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냉장고 정리를 마쳤습니다. 제가 새로 가져온 반찬들을 맨 앞줄에 잘 보이는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맛있게 먹어라 하는 기대감은 들지 않았습니다. 이 반찬들도 언젠가 냉장고 구석으로 밀려나다 결국 공국처럼 버려질 운명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씁쓸함만 감돌았습니다. 식탁 위에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냉동실 정리했다, 공국 버렸다, 인스턴트 좀 줄여라. 하지만 펜을 든 손은 허공에서 맴돌 뿐 아무것도 적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잔소리가 될 것이고 무슨 말을 해도 제 서운함이 묻어날 것 같아서였습니다. 결국 저는 짧게 한 줄만 적었습니다. 반찬 해놨으니 챙겨 먹거라. 엄마가 짐을 챙겨 들고 아들의 집을 나섰습니다. 도어록이 철커덕하고 잠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이제 어머니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라고 선고하는 판결문처럼 느껴졌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 차창 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올 때는 양손이 무거워도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는데 갈 때는 빈손인데도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버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헝클어진 머리. 평생을 누군가의 엄마로 아내로 살며 헌신했던 여자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헌신을 받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나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둑어둑한 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 우리 집 냄새가 났습니다. 아들네 집의 그 낯선 디퓨저 향기가 아니라 된장 냄새, 마늘 냄새가 뱃나의 낡은 집. 비록 혼자지만 내가 주인인 공간. 저는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부엌으로 가서 찬밥을 물에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가져다 주고 남은 김치 쪼가리를 꺼내 밥상에 앉았습니다. 한 숟가락 뜨는데 목구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 명자야. 이제 그만하자. 저는 밥을 씹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거 보며 배부르다 착각하지 말자고. 내 배는 내가 채우고 내 마음도 내가 채우며 살자고. 냉동실에서 1년 동안 얼어 있었던 건 공국이 아니라 자식을 놓아주지 못했던 내 미련한 집착이었다고. 싱크대에 버린 국물과 함께 그 미련도 다 흘려보냈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도 자꾸만 눈물이 나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1년 전 그 공국을 끓일 때 아들을 생각하며 행복했던 제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서 그 행복했던 기억마저 버려진 것만 같아서 오늘 밤은 참 길 것 같습니다. 네, 박명자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읽는 내내 저도 모르게 명자님의 부엌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공국 덩어리를 싱크대에 부으며 잘 가라, 내 짝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왜 이렇게 가슴을 후벼 팔까요? 그 국물은 그냥 국물이 아니라 명자님의 청춘이었고 시간이었고 아드님을 향한 세상에서 가장 순도 높은 사랑이었잖아요. 그게 하수구로 흘러내려갈 때 명자님의 마음도 얼마나 많이 무너져 내렸을지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어머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아드님이 어머니 사랑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저 사는 게 너무 바쁘고 세상이 너무 빨라져서 어머니의 그 깊고 느린 사랑의 방식을 미처 따라가지 못한 거겠죠. 공국은 버려졌지만 1년 전 그 국을 끓이시며 아드님을 생각했던 어머니의 그 따뜻한 마음만큼은 우주 어딘가에 그리고 아드님의 무의식 어딘가에 분명히 남아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마지막에 다짐하신 말씀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자식 입 말고 어머니 입에 맛있는 거 먼저 넣으세요. 아들네 냉장고 채우려 하지 마시고 어머니의 옷장을 예쁜 옷으로 채우시고 어머니의 시간을 즐거운 일들로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차고 넘치게 주셨으니까요. 이제는 명자님 자신을 위해 그 사랑을 쓰셔도 됩니다. 전국의 수많은 어머니들이 오늘 밤 명자님의 사연을 들으며 남몰래 눈물 훔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식이라는 둥지를 떠나보내고 홀로 빈 숲을 지키는 모든 어머니들 힘내시길 바라며 부디 오늘 밤은 외롭지 않게 주무세요. 사랑합니다.